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24만 1,80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3,299명, 완치 408만 5,775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800명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여행객들에게 다시 국경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급증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6개국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해왔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각 나라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싱가포르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격리시설도 국가가 지정한 격리시설에서 거주지 또는 일반 숙박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하면 된다고 완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를 조달받기로 머크사와 협약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인도네시아는 2021년 말까지 먹는 치료제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보건부 장관은 해양투자부 장관과 더불어 미국 머크사를 방문하여 협약을 이끌어냈다고 말하였으며 혹시 세 번째 코로나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진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약을 공급받기로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머크사로부터 받게 될 치료제는 완제품 형태가 아닌 원료를 공급받게 되며 인도네시아 의약품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생산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부 장관은 머크사와 함께 인도네시아에도 머크사의 의약품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보건부 장관과 해양투자부 장관에게 공항에서 진행하는 코로나 PCR 검사 비용을 30만 루피아로 낮출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공항에서의 코로나 검사 비용은 49만 9천 루피아로 전 세계 공항과 비교하였을 때 저렴한 순위 25% 안에 들어가며 만약 30만 루피아로 낮출 경우 10%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 계획도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PCR 검사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완제품을 수입했을 때와는 달리 국내에서 최종 제조를 하기 때문에 조코위 대통령의 지난번 요청에 따라 50만 루피아 미만으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PCR 검사에 들어가는 수입 원자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PCR 검사 비용 30만 루피아 적용은 공항에서 시작하여 다른 운송수단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라이언에어는 승객들 편의를 위해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 한정으로 PCR 검사 비용을 출발지 공항에 따라 25만 루피아와 35만 루피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7일 코로나 백신 100번째 물량으로 시노백사의 도주 형태의 백신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가 총 받은 백신은 2억 9,205만 회분이며 앞으로 받기로 협의되어 있는 백신 물량은 1억 3,973만여 회분으로 도합 4억 3,179만여 회분이 확보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백신 접종량에 따라 인구수 대비 70%까지를 목표치로 설정하였고 이는 1억 9,145만 명입니다. 최소 2회 접종을 기준으로 총 3억 8,290만 회분의 백신이 필요합니다. 보건부는 이미 해당 목표치의 백신을 공급받고 또 공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 70% 이상의 국가들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하는 가운데 3회 접종인 부스터샷 접종을 진행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부스터샷을 의료인들에게만 제공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인도네시아 정부도 부스터샷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면 필요 최소 백신은 5억 7,435만 회분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2021년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최종 4.3%를 달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1년 전체 경제 성장률을 4.0%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3.7에서 4.5%로 내다보았습니다. 전 세계은행 상무이사는 3분기 경제 성장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타격을 받은 후에도 여러 선행 지표가 뒷받침되어 4.3%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폭발적인 감염이 없었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7.07%에 도달하였던 것에는 못 미치지만 3분기 성장률도 놀라운 성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경제 성장률 선행지표는 소비신뢰지수, 소매판매지수, 지출지표, 투자활동, 수출입활동, 상용차 구매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3분기 선행지표 중 상용차 구매가
예전 지표들에 비해 9배나 증가되었고 해당 전망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무역 수지 흑자는 2021년 9월 4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020년 5월 이후 16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부 장관은 2021년 4분기 실적은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 미국, 유럽 등 경제대국의 경제활동 재조정에 4분기 및 2022년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시트콤 드라마 젠델라 고등학교가 오징어 게임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2일에 방송된 에피소드 중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모습을 방영하였는데 오징어 게임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표절하였다는 의혹입니다. 도란나 게임으로 불려진 해당 에피소드에서 학생들은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처럼 비슷한 재킷을 입고 등장하였으며 가슴에 1년 번호를 붙였습니다. 대형 마스크를 착용한 관리자들도 등장하는데 오징어 게임처럼 가면 모양으로 관리자 계급을 지정하였고 관리자들은 게임 참가 학생들을 게임 장소로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자들은 총을 휴대하며 시간 안에 게임을 끝내지 못한 참가자들을 쏘는 역할을 하였고 죽은 학생들의 전광판에 X가 표시되는 것도 똑같이 따라했다는 논란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누리꾼들은 해당 에피소드의 남의 문화를 그대로 표절하는 드라마를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시트콤 줄거리의 개연성 없이 유행만 신경 쓰지 말라는 불만을 표출하였으며 이어 누리꾼들은 해당화 표절에 대한 넷플릭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은 콘텐츠 제거 투명성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해당 보고서에는 2021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국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국가들 중 인도네시아가 인터넷 주소 삭제 요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구글에 약 50만 개의 인터넷 주소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요청 사유 1위는 도박성 웹사이트입니다. 그 뒤로 종교차별, 증오심, 음란물 등의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다음으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한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구글은 인도네시아가 삭제 요청한 50만 개의 웹사이트 중 2만 개는 즉시 삭제하였고 나머지 웹사이트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 안전 담당 부사장은 각 국가에 따라 정보 보급 규제법이 다양했으며 콘텐츠 및 URL 삭제 요청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삭제를 요청하였다고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구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구글 사용자가 인터넷 환경에서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네트워크 보안 다국적 회사 시스코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중 60%가 고객 정보를 도난당한 것으로 조사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3분의 1이 올해 사이버 공격을 경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시스코 인도네시아 이사는 많은 중소기업이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관련 법률은 따라오지 못하므로 해커들의 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디지털화된 중소기업들은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직원 데이터 유출, 내부 이메일 관람, 중요한 사업정보 유출, 재무정보 유출, 지적재산 유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 방법으로는 매레어가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피싱, DNS 터널링, 웹사이트 다운, 네트워크 중간자 공격, 웹사이트의 결함을 유도하는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피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 중 17% 정도만이 1시간 이내에 사이버 공격을 감지할 수 있었으며 그중 12%만이 1시간 이내에 사이버 공격 차단 및 복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의전 차량으로 제네시스 G80 전기차를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해양투자부 장관은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엑스포에서 열린 미래 전기자동차 생태계 행사에서 G80 전기차가 각국 정상 의전 차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G80 전기차는 제네시스의 첫 번째 고급 대형 세단 전기차입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조코위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 인도네시아 장관 5명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22년 G20 정상회의를 10월에 세계적 휴양지 발리에서 개최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G80 전동화 모델의 의전 차량 선정이 고급 전기차 글로벌 입지를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 그룹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현대차 회장과 함께 현장에 전시된
G80 차량에 탑승해본 후 만족감을 표했으며 현대차 측은 각국 정상이 편하게 탈 수 있도록 기존 차량보다 공간을 더 넓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참고로 현대차는 자카르타 외곽 버카시에 아세안 국가 첫 생산 공장을 지어 내년 1월 내연기관차부터 생산하고 3월부터는 전기차 생산을 계획 중입니다. 또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 합작 공장은 지난달 15일 카라왕 신산업단지에서 2024년 양산을 목표로 착공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희 문화연구원은 제11회 인도네시아 이야기와 제1회 인도네시아 생태 이야기 수상자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이야기는 한인희 산림협력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인도네시아 생태 이야기 청소년부를 신설하였습니다. 11회를 맞이한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대상은 권영경 주부의 숲에 맹그로브 나무의 삶이 수상하였습니다. 맹그로브는 땅이나 물속, 심지어 염도가 높은 바닷물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내려 꿋꿋한 터전을 만들어 사는 맹그로브 모습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한인과 비교한 작품으로 특히 다음의 구절을 읽는 인도네시아 교포들로 하여금 공감을 하게 합니다. 마음 뚫고 찾아 뿌리를 내리면 그곳이 어디든 내 고향,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선한 마음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저 푸르른 맹그로브 나무들처럼. 또한 인도네시아 이야기 청소년부 부문 대상은 성유림 학생의 단편소설 발바닥이 뜨거운 아이가 수상하였습니다. 소설 속 한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지만 새로운 한인 가정에 입양되어 삶을 일어나는 이야기로 극적인 반전도 숨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생태 이야기 문학상 대상은 한일성 학생의 동시 향긋한 소나무 아파트가 수상하였습니다. 한그로 나무에 나타난 생태의 모습을 아파트 나무로 표현하였는데 위기의 순간을 협력으로 헤쳐나가는 표현을 시에 녹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